일단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고. 저희 계정이 수다 부부거든요. 여기 저랑 아내도 막 해가지고. 구독했어. 근데 댓글 중에 형님이랑 저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둘이 부부냐고. 댓글 중에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탔을 때랑 세팅이 똑같아요? 아니면은 뭐 감세력 가격이 바뀐 거예요? 똑같아. 그대로 계속? 이게 우리 저 그 QM보다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노면을 많이 느껴지잖아. 그래도 안 튀잖아요. 튀진 않지. 그날 ATS 때문에 더 좋게 느껴졌던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좋은 것 같은데 느낌. 오히려 ATS V는 승차감이 좋았어. 아이러니하네요. 그 요즘에 저 이제 맨날 그 웹사이트 커뮤니티 들어가다 보면은 맨날 사람들 하는 얘기 그거거든요. 아 자기 서스가 너무 승차감 순정보다 좋다 그래서 바꿨는데 너무 안 좋다. 방법이 없냐 맨날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승차감이 좋아지려고 서스펜션을 했다라는 게, 승차감이 좋다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튜닝을 할 때 제일 많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좋아진다 저렇게 되니까 좋아진다라는 거를 보고 하면 안 되고 네.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튜닝은 기성 제품이 아니잖아. 네.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골라야지. 승차감이 좋아진다 막연하게 그 승차감이 좋아지는 게 나는 좋아졌다고 느끼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너무 덜컹거린다든가 너무 딱딱해서 충격이 온다든가 또 아니면 거꾸로 또 그러면 너무 출렁거려가지고 뭐 멀미가 난다든가 특징이 다 있으니까. 보니까 코일오버를 세팅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뭐지? 미리 이제 좀 감잖아요 이니셜 그거를. 근데 어떤 차들은 띄우면은 이 스프링이 덜렁거린대요. 돌아가고. 너무 스프링 스트로크를 안 준 거지. 보통 이제 일반 컵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종발이라고 하는 서스펜션하고 코일오버가 다른 점은 코일오버는 자유도가 높은 거거든. 조립을 할 때 뭐 코일오버 그러면 뭐 차고도 막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어느 정도 차고의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야. 네. 그걸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코일오버니까 뭐 올리고 내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발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냥 만들어져 있는 대로 장착하면 끝나는 건데 코일오버는 어떻게 장착했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이 천차만별이고 이 느낌도 다르니까 대부분 보면은 코일오버 끼고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받은 경우는 조립이 잘못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 막연한 추측인데 승차감 때문에 스프링은 별로 안 강한 걸 쓰고 대신 롤을 잡아야 되니까 댐퍼를 좀 세게 하고 그러니 승차감이 거지 같아지는 게 아닐까. 스프링에 비해서 댐퍼가 강해지면은 스프링에 움직이는 거를 댐퍼가 구속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 네. 근데 댐퍼가 스프링을 구속하게 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스프링이 그냥 없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대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보통 스프링이 딱딱해졌다고 느끼면은 승차감만 생각하는데 스프링이 왜 필요한 거냐면 차가 달릴 때 이런 노면의 변화라든가 차가 어떤 롤이 생기거나 피치가 생길 때 그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계속 타이어가 노면에 접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 네. 근데 스프링을 너무 댐퍼가 구속해버리면은 노면에 추종이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접지력이 크게 떨어지는 거지. 여기서 이제 접지력이라는 거는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면의 변화에 따라서 타이어가 그거를 계속 안착하고 갈 수 있게 해주는. 프라 오는 사람 중에 형님 차 타보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가끔 있어. 그래. 같은 차인데 서스펜션 튜닝하고 싶은데 네. 이제 물어보면 왜 나는 내가 주문 제작해서 이렇게 꼈다 한번 타봐라. 태워주는 거지. 뭐래요? 바로 해. 타본 사람이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막 궁금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네. 4명 정도 탔던 것 같아요. 그래요? 4명은 다 했어.
형님이 예전처럼 이렇게 막 동호회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동호회 활동을 안 해도 좀 됐지. 예전에는 형님이 바꾸면 다 그걸로 바꿨잖아요. 옛날에 할 때는 영향을 많이 줬지. KF5도 다 그걸로 바꿨고. SM7 배기 만든 것도 아, 그쵸. 나중에 엄청 많이 했지. 이거는 저 안에 있잖아요. 그냥 튜닝 한 거 모르고 태워줘도 이거 승차감 좋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지. 승차감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죠? 서킷도 탈만하더라고. 그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몇 개씩 바꿔가면서도 막 못 찾아가지고 순정으로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문 제작해서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이제 한 4번 정도 수정했지. 그럼 수정하면서 거의 계속 그 뭐지 댐핑이랑 그 감쇄력이랑 뭐죠 스프링 상승 다 올라갔어요. 그냥 스프링은 처음에 결정하고 그냥 그대로 갔고 그냥 똑같이 만들어줘도 네. 장착을 잘못하면 이 느낌이 안 나. 그리고 또 차고 같은 걸 만질 때 이 네. 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가 있거든. 네.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고 해야 돼. 예를 들면 너무 차고를 낮춰서 매커먼 각이 안 나온다든가 네. 아니면 휠 옵셋을 너무 밖으로 빼서 옵셋이 킹핀 경사각이랑 안 맞는다든가 이래버리면 서스펜션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 야 이거를 누가 PS4에 서스 튜닝해 놓은 차라고 생각을 할까? 껌 하나만 꺼내줘. 아 화뻑 뚫리죠. 아 막히네. 그게요. 엄청 막히네. 딱 형님이 말한 그런 차 제 옆에 있네. 리어 휠 옵셋 엄청 바깥으로 튀어 나오고 앞뒤 다르고. 일단 보기에는 뭔가 좀 묵직해 보이잖아. 그쵸. 저게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튜닝이 막 누구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 하더라도 이렇게 뭐 겪어보고 해야 되는데 얘기만 들어보고 와 이거 승차감 좋다더라 그래서 서스펜션 다 그걸 바꿨다고 해요. 이슈 얘가 좋다더라 그래서 얘가 다 했다가 또 다 바꾸고 본인이 원하는 거 없이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튜닝에 대해서는 뭐 불필요하게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네. 그렇다고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차를 타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서 절실하게 좀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게 있으면 그 튜닝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지. 대신에 그 튜닝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는 약간 고민은 해야 돼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느냐를 딱 알아야지 그게 좋은 시작인데. 매핑 같은 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게 네. 매핑을 통해서 출력이 올라간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매핑을 했을 때 출력이 얼마큼 올라가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출력을 어떻게 올리느냐, 네. 그 다음에 출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따져야 될 게 많거든요. 그쵸. 근데 몇 마력 올라가냐, 토크 얼마나 올라가냐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슈 튜닝이 괜찮다 얘기하면 야 그렇게 좋은 거면 제조사에서 왜 그렇게 안 만들었겠냐. 전 세계의 그 똑똑한 사람들 다 그 연구소 안에다 모아놓고 이슈 개발을 하는데 애프터마켓 튜너들보다 그 사람들이 못 만들겠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타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뭐 이게 좋으면 제조사에서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 1차원적인 질문인 게 그거를 적용할 만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자 어떤 차가 나왔어. 네. 타이어가 A라는 타이어가 들어갔어. 네. 근데 B라는 타이어가 더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 네. 왜 나올 때부터 B라는 타이어로 안 했을까? 답은 다 알고 있지. 뭐겠어. 그쵸. 원가잖아. 가격이죠. 네. 가격이야. 일단 제일 첫 번째가 가격이겠지. 비싼 타이어 넣으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예를 들면 뭐 나 지금 모닝 터보 샀잖아. 네. 왜 HID 안 들어갔을까? 그런 멍청한 질문이 어딨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건 내 마음인 거고. 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모닝을 사는 사람들의 시장성을 판단해 봤을 때 굳이 HID를 넣어서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안 넣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옵션으로라도 넣어주지. 옵션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생산성에 차질을 빚는단 말이야. 네.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거지. 뭐 매핑 같은 경우도 양산에서 나오는 차들도 매핑이 돼서 나오거든. 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완벽하게 해서 나올 텐데 네. 왜 굳이 그거를 애프터마켓에서 매핑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만드느냐. 네. 좋았으면은 양산에서 나올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양산에서 나오는 ECU 매핑이 완벽하냐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지. 완벽하지 않아. 매핑이 완벽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네. 트러블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운전자가 느낄 때 이 매핑이 완벽하게 이 차를 뭐랄까 최적으로 제어하고 있느냐. 내가 운전할 때 느낄 수 있거든. 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려면 답은 나오지. 문제도 없어야 되고 운전자가 이 차를 느낄 때, 운전을 할 때 불만이 없어야 돼. 네. 물론 뭐 200마력짜리 차를 타면서 500마력짜리 차보다 안 나가요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런 거보다는 내가 운전을 할 때 느끼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 있잖아. 그런 조율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그렇게 나왔으면 처음부터 매핑을 하러 사람들이 찾지도 않지. 네. 매핑을 하는 사람들이 다 무조건 빨리 달리려고 막 튜닝을 하고 이런 개념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 양산에서 나올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매핑이 완벽하지 않느냐를 반증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메이커에서도 수년간의 개발을 해서 매핑을 했는데 네. 나중에 나오고 나서 몇 달 만에 막 업데이트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네. 업데이트를 왜 하겠어?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은 올류 소렌토 같은 거, 네. 뭐 현대차 R엔진, 현대 기아차 R엔진도 다 마찬가지지만 오일 증가 문제 때문에 업데이트 하잖아. 그게 LNG 작동에 관련된 연료 후분사 시스템 로직의 영향으로 오일의 연료가 희석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맵으로 수정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그러면 그거 몰랐냐? 몰랐다 그러면 정말 성의가 없는 거고, 알고도 했다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심한 거지.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한 번 업데이트로 잡았느냐? 그 이후로도 업데이트가 두 번이나 세 번 이상 나왔어. 아. 그 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업데이트가 많이 나왔거든. 오토홀드 기능에 오류가 있어서 뭐 업데이트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IPDM 릴레이 제어에도 문제가 있어서 업데이트가 나오고,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야.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나오고 나올 때부터 맵이 완벽하게 돼서 업데이트를 안 한 차가 있느냐?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형님이 진짜 그 데이터를 많이 열어보시니까 아실 수 있는데 또 사람들은 그런 못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제 형님처럼 얘기를 했으면 이제 이런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거는 성능을 따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주변적인 이야기다. 그것과 성능은 무관하지 않느냐. 성능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네. 자, 업데이트가 나왔어. 그러면 그게 처음에 발표했던 당시의 스펙의 성능에 딱 맞는 건지 네.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 그냥 느낌으로만 느낄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자, 보자고. 동호회 같은 데 많이 올라오는 글들을 찾아보면 업데이트 당시에 업데이트를 받았더니 차가 굶떠졌어요. 뭐 안 나가요. 네. 뭐 최고 속도가 떨어졌어요. 아니 어쩔 때는 더 잘 나가요 라는 경우도 있겠지. 그쵸. 바뀐다는 얘기야, 성능이. 네. 그러면 엔진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의 작동 조건상에서 네. 최고 출력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맵의 구성을 바꿨을 때 운전자가 느끼는 차의 성능은 무조건 풀악셀에서 얼마나 빨리 가냐만 따지는 게 아니야. 0-100만 재고 뭐 최고 속도만 재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운전을 할 때 차의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기준은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잖아. 이때 내가 악셀을 조작할 때 차가 얼마나 내가 의도한 대로 가주느냐,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용적인 주행 구간이라든가 내가 이 차를 제어하기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게 변한단 말이야. 네. 대부분의 경우 변해. 성능에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지. 그러면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야, 걔네가 업데이트를 했어. 문제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했고 그래서 성능이 줄었어. 그러면은 그 성능이 줄어든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다시 이슈 튜닝해서 올리면은 더 부담감이 커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로 예를 들어볼게. 네. 어떤 음식을 했어. 짜. 네. 짜면 보통 뭘 해, 우리? 물을 짜네? 넣죠. 그치, 물을 넣는단 말이야. 아니면 다시 만들 때 소금을 덜 넣든가. 네. 그치. 그런데 소금을 덜 넣으면 짠맛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요리의 맛 자체가 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리사 입장에서 좀 더 완벽한 맛을 내기 위해서 단지 소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들을 또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서 맛을 조절할 수 있잖아. 네. 근데 단순하게 보자고. 그냥 짠 맛만 없애고 싶어. 네. 그럼 소금을 줄이면 돼. 네. 끝났지. 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겠어? 음식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처음부터 잘 조율해서 맛을 다시 잘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 그렇죠. 근데 그럼 만드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느냐? 안 아니지. 하죠. 대부분은 그냥 짜다 그런 소금만 뺀다. 이해돼? 전 이해하죠.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분명히 이제 그럼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텐데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엔진이라는 게 내구성을 따진다든가 뭐 어떤 배기가스 기준을 따진다든가 할 때 조건이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작동 조건에서의 작동을 해야 된다. 네. 라는 뭐 작동 조건의 범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 네. 그거는 이슈 안에 보면은 다 보여. 어떻게 해서 제어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 네. 잘 분석해 보면 다 보여. 그러면 내가 매핑을 해서 만약에 이 차에 출력을 올리고 싶다라든가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뭔가를 만지면은 그 작동되는 조건이 바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바뀔 때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작동하도록 그거를 맞춰주면서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쉽게 하겠다 그러면 아까 음식에서 소금만 뺐듯이 네. 요것만 빼고 저거 넣고 요거 빼고 저거 넣고 단순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엔진이 작동하는 상황에서의 조건이 바뀌게 되잖아. 네. 뭐 온도가 바뀐다든가 뭐 아니면 뭐가 바뀐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바뀌겠지. 네. 그거를 그냥 내비둬. 그래서 타는데 지장은 없어.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트러블을 일으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작동 조건을 이 차가 작동하기, 이 엔진이 작동하기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그 정해져 있는 조건을 지키도록 하면서 매핑을 하게 되면 네. 출력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보면 힌트가 나와. 그럼 출력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이 엔진이 내구성이 확보가 되느냐? 네. 단순하지. 처음부터 작동을 허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 네. 그 조건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출력을 올리다 보니까 무슨 수를 써도 그 조건을 지킬 수가 없더라. 그러면 내리면 돼. 그러니까 내가 출력을 올렸을 때 이 엔진이 작동하도록 허용된 어떤 작동 범위 안에 다 들어온다. 네.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다른 걸 잘 조율을 했더니 맞춰지더라.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아무리 조율을 해도 그걸 맞출 수가 없다. 그게 내 기술의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엔진의 한계일 수도 있어. 네. 엔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장품이 달려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 안에 못 들어오면 그걸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그 전까지. 근데 그거를 찾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계산과 시행착오가 필요한 건데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소금 넣고 빼고 설탕 넣고 빼고 물 타고 물 빼고 이거 이 정도만 가지고 출력을 조정하니까 궁극적으로 매핑을 통해서 차가 뭔가가 바뀌었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바뀌면 좋은데 출력이라는 하나의 목적은 달성을 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를 양산을 판매를 하려면 네. 맨 처음에 메이커 입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장비라든가 인력을 투입해서 인증을 받기 위한 세팅을 하겠지.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최적화 단계를 거치긴 해. 네. 이제 시운전 같은 걸 하면서 위장박차 같은 것도 하고 네. 문제점을 찾고 개선을 하는 방향을 하는데 먼저 인증을 하는 기준상에서 인증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 그 과정에서 작동 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장품의 사용 범위가 정해지는 거야. 나도 매핑을 할 때 메이커에서 실험실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통해서 맞춰놓은 그 범위를 지킨단 말이야. 네. 작동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 뿐이지 범위를 초과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 최적의 출력을 내도록 각 조건별로 다 맞춰주는 거야. 출력이라는 게 한 군데에만 딱 만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매핑이 되고 나면 테스트 드라이버들이 타면서 매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네. 차의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할 거 아니야. 그때 그러면 테스트 드라이버가 이런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런 건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게 다 받아들여지느냐 100% 받아들여지진 않아. 범용성이라는 걸 따지는 거지. 네.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가가 얼마큼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아니면 뭔가 개발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리느냐 마느냐
아니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잖아. 네. 테스트 드라이버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받아주는 쪽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참고 타면 돼라든가 그거를 뭐 개선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작업들이 이 차의 상품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네.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조율 과정에서 그냥 나가리가 될 수도 그치?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나서 시판을 하고 나서 일반 소비자들이 오너들이 차를 타다가 공통된 문제점들이나 불만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면 네. 이걸 또 검토를 해서 아 이거는 뭔가 설계상의 결함이다라고 판단되면 또 개선을 내놓지. 그러니까 이제 좀 심한 경우는 리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만들어서 내놓은 차라고 해서 완벽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 최소한의 상품성을 가진 것뿐이야.